국무조정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된 2022년 정부 업무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권익위원회, 그리고 폐지위기의 여성가족부가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하 등급을 면했는데요.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훈처는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부 업무평가에서 방통위와 권익위가 나란히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새 정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으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에서도 배제돼 왔습니다.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거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여가부도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국무조정실은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저조하거나 혁신과 소통 등에서 미흡한 기관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경찰청도 최하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전 사후 대응 미흡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국민 신뢰가 저하된 부분, 이런 것들이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과 관련해선 미흡했다는 평가이지만 디지털 플랫폼 정보 추진과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등의 성과로 최하 등급을 면했습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훈처는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과기부는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에 성공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농식품부 등도 규제 혁신과 성과 창출, 국정 운영에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서울 지하철은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 중인데요. 무임 승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쉽게 칼을 빼들지 못했죠. 서울시는 막대한 적자를 중앙정부가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노인 연령 상향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고 기재부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지난 4년간 서울 지하철은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이 중 1조 6천억 원에 가까운 손실은 노인 무임 수송에서 발생했습니다. 무임 승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쉽게 칼을 빼들지는 못했습니다. 무임 승차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중앙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꼭 다가 아니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을 지원해주지 않으니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입니다. 지난 5일엔 서울시가 자료를 내고 지하철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지하철 무임 승차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요금 체계도 손실 보전도 모두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기재부의 해석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재반박했습니다.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기 위해선 국회가 나서야 하는데 정치권에선 부담스러워하는 눈치고 결국 손실 보전의 주체를 정부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며 자체 해결 방안을 꾀하고 있습니다. 책임 주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서울시와 기재부가 기싸움을 벌이는 사이 부산시도 지하철 적자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정부가 노후 신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해주는 건데요. 국토부가 기본 방침을 설정하면 각 지자체가 특례를 적용합니다. 국토부는 전국의 특별법 적용 가능 지역이 49곳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이달 중 발의됩니다. 이 소식은 최덕재 기자입니다. 정부가 노후 신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해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크게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입니다. 택지 조성 20년이 넘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 지역이 대상인데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할 계획입니다.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은 예를 들어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방법으로 최고 500%로 올려줍니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이 198%인 만큼 다른 규제가 없다면 최고 40층 이상도 지을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등과 같은 현행 법률로는 자족기능 확충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도시를 체계적으로 또 질서 있게 정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부가 기본 방침을 설정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지자체장이 특별 정비구역을 설정해 각종 특례를 적용합니다. 더 오래된 다른 대도시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외에 부산 해운대 등 요건에 부합하는 곳들이 있다며 각 지자체 등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에 특별법 적용 가능 지역이 49곳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난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기간 전세난 방지를 위해 특별정비구역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환수해 기반시설에 재투자하고 지자체가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노후 신도시 특별법은 9일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발의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최근 있었던 난방비 대란의 불똥이 정유사로 옮겨붙는 분위기입니다. 이익은 천문학적인데 정유사들의 노력이나 혁신으로 번 게 아니니 횡재세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걷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정유사들은 자신들과 난방비 폭등은 무관하다며 횡재세 거론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난방비 대란과 정유사의 반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내용은 김종혁 기자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현대오일뱅크는 나란히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GS칼텍스도 아직 공개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실적을 올릴 전망입니다. 고유가와 늘어난 정제 마진 덕에 이처럼 정유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린 사실이 수치로 확인되자 잠시 잠잠하던 횡재세 부과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익은 천문학적인데 정유사들의 노력이나 혁신으로 번 게 아니니 횡재세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걷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써야 한다는 겁니다. 과도한 정유사들의 에너지 기업들의 이런 영업이익 부분은 횡재세까지는 안 되더라도 현행에 있는 제도라도 활용해서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하고. 법상 근거도 있습니다. 석유사업법 18조에는 국제 석유 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업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유사들은 물론 횡재세 거론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 정유사들이 최악의 적자를 냈을 때는 정부 지원이 없었고 난방비 폭등은 액화 천연가스, LNG 가격 급등 탓이지 정유업계와는 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4분기부터 국제유가 하락과 정제마진 감소로 이익이 줄고 있어 올해는 적자 전환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연합뉴스 TV 김종혁입니다. 미국은 정찰풍선 격추가 과잉 대응이란 중국의 주장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건 중국이라고도 강조했는데요. 미국 정보당국은 현재 풍선잔의 수거와 함께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면서 시작된 정치권의 공방은 트럼프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중국의 정찰풍선 격추 결정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법에 따른 정당 방어라며 중국이 정찰풍선을 보낸 것이야말로 양국 관계 개선 노력을 저해야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관례를 벗어난 과잉 대응이라는 중국의 반발을 일축하며 원인 제공은 중국이 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겁니다. The violation by China of our airspace, the president acted. But if you're asking if our shoot down of the balloon
inside our territorial airspace wa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answer is unequivocally no. 중국은 풍선의 속도와 방향을 통제할 수 있었고 풍선이 미국 내 민감한 군사시설을 정찰하고 있었다는 판단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풍선이 미국 영공을 지나는 동안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현재 잔해 수거와 함께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늑장 대응 비판으로 시작된 미 정치권의 공방은 트럼프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도 정찰 풍선이 3차례 침입한 적이 있다는 바이든 정부의 주장에 대해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일제히 허위 정보라고 부인하자 바이든 정부는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해당 정보가 현 정부 취임 이후에야 확인됐다는 주장입니다. But we became aware that at least on 3 occasions, surveillance balloons by the PRC transited U.S. airspace. That was for brief periods of time, nothing at all like what we saw last week in terms of duration. 트럼프 정부 시절 제대로 보고나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정부 주요 당국자들에게 관련 브리핑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